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남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1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이던 총각인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싶다고 하더니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극구 반대를 했죠. 하지만 집에 방이 3개고 어차피 방 하나는 쓰지도 않는데 일자리만 구해지면 바로 원룸 얻어서 나갈 거라고. 당분간만 시동생과 같이 살자는 신랑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동생이 저랑 동갑이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취준생이다 보니 바깥에 나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지내는 겁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나는 얼마 동안 시동생과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었죠. 반면 시동생은 늘 밝고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려 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신랑 차를 운전해서 집 근처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다 그만 나오려는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제가 3년 정도 운전대를 잡고 난 후 주행 중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많이 우왕좌왕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여성 운전자라서 그런지 상대 측 운전자분께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반말을 때리시더라고요. 아저씨 얼굴도 좀 험상궂게 생기고 막말과 반말을 퍼부으며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멘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100%제 잘못인 듯이 말씀하시면서 이건 차가 긁힌 정도니 보험사 부를 필요 없이 바로 현금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을 늘어 놓으시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지 얕잡게 보고 반말에 큰 소리 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우왕좌왕했지만 바로 신랑한테 연락을 했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신랑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 끊고 5분 정도 지났을까. 시동생이 헐떡거리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집과 거리가 약 1km 정도 되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뛰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대 측 운전자분께 다가가더니 당신이 우리 영수한테 막말을 퍼부었냐며 지금 당장 공손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곱절로 당할 거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190이 넘는 도련님 덩치를 보고 쫄았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형수가 학생 같아 보여서 말을 놓긴 했지만 그렇게 막말을 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했다고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자리에서 서로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고 일사천리로 수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동생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전까지 전혀 증세가 없었고 가끔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 후에 발견해 곧장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 이미 다른 곳까지 많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항암, 방사선 등 모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계속되는 항암제의 내성과 치료 실패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하루 술로 지새우던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 잡아준 것은 바로 신혼 때 1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던 그 시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또 다시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사별 후 시동생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식도 없었고 5년 전 이혼하고 홀로 지내는 상태라 과부가 된 형수와 어린 조카를 돌봐주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시댁에선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능력 좋은 삼촌이 돌봐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맥주 한 잔을 삼촌과 주고받으며 삼촌, 만나는 여자친구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거짓말. 그 나이에 능력도 좋은데 애인이 없으려고요. 정말 없어요. 그럼 제가 삼촌 애인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형수님이랑 우리 조카들 챙기는 걸로 충분한데 애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어쩌게요. 형수가 가끔 밥도 챙겨주고 집에 와서 옷도 빨아주고 형수가 제게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그랬어요. 앞으로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탁할 일 있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시동생은 서울근교의 대기업 기술연구원으로 일하는데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한 삼촌은 회사에서도 선택받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남들보다 몇 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기술자라고 들었다. 나는 그런 시동생이 늘 멋있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삼촌의 도움으로 우리 세 식구는 늘 마음 편히 살고 있었다. 그런 삼촌은 언제나 시간만 날 때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저녁 먹고 애들이랑 놀아주다 가끔은 작은 방에서 하룻밤 지낸 후 다음날 올라가곤 하였다. 남편이 없는 집안에도 이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그러고 얼마 전 애들 학교 문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형수도 당장 재혼이라도 하실 거 아니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남자가 어딨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었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자기네 집 파주로 이사와서 한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랑 애들은 괜찮은데 능력 좋고 홀몸인 시동생 앞날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했더니 자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큰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고. 계속되는 시동생의 부탁에 결국 저희 식구가 시동생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장난도 치고 매일 밥상에서 얼굴 마주하며 밥도 먹고 출퇴근할 땐 현관 앞에 가서 배웅도 하고 어느새부턴가 위로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위로를 해주고 서로를 생각하고 먼저 챙겨주려 신경 쓰다 보니 항상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매 순간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시동생이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질투도 나고 괜히 문득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동생한테 연락도 하고 싶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카톡도 많이 하고 가끔 새벽까지 둘이서 술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다음날이 빼빼로데이인데 나는 줄 남자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고 시동생 앞에서 징징대니 자기는 남자 아니냐며 그날 빼빼로도 주고 술도 사줄 테니 자기랑 처음으로 밖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더군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왠지 좋았다. 시동생이랑 단 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아무런 대화를 나누어도 재미있었기에 그와 밖에서 만난다는 것이 내심 좋았다. 괜히 어색한 느낌이 살짝 돌았다. 여기로 앉으세요. 많이 덥죠? 아, 예. 그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죠? 앞으로는 제가 항상 옆에 있어 드릴게요. 하면서 꽃다발과 함께 커다란 곰인형만한 빼빼로를 선물꾸러미로 주는 거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자상한 시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별 다른 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냈었죠. 한 달 전이나 되었을까. 그날은 시동생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길래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동생이 왜 방에서 안 자고 거실 소파에서 이러고 있느냐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쯤. 시동생도 술에 만땅 꼬라서 흐리멍텅한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시동생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답니다. 이유인즉슨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처음에는 술주정이려니 하고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라고 하고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련님 어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 여자 때문에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히네 어쩌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재혼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질투도 났고요. 그런 후 가끔 시동생한테 아직도 그 여자한테 고백 못했어요? 하면서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시동생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길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죠. 했고요. 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동생과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한참 밥 먹던 시동생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엔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었죠. 그렇게 시동생과 같이 앉아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술을 좋아는 하지만 시동생만큼은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사이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다 비우고 다시 한 병을 가져오더군요. 초저녁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제 말에 시동생이 오늘은 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위로랍시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드디어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술이 센 사람이라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 분위기 바꾸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랍니다. 얼마 마시지도 않고 도련님 취했네 했더니 아니랍니다. 순간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시동생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나를 볼 때마다 좋더랍니다. 합가를 하자한 이유도 나 때문이었고요. 에휴, 우리 도련님 술 많이 취했네. 농담이죠? 라고만 했을 뿐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